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차 미래 비전의 핵심인 EV, PBV,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는 오늘 날짜는요, 2021년 2월 13일자입니다. 지난 9일 기아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로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아를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Movement that inspires, 영감을 주는 움직임이라는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느낌 있게. 앞으로 기아차가 고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기아차의 미래 비전의 핵심이 세 가지라 그랬는데 바로 EV 쪽. 이 차량의 모습이 아마도 올 하반기에 출시될 CV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BV라 그래서 다양한 목적 기반의 차량을 앞으로 선보이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전용 플랫폼 출시 때는 2025년 이후에 생산될 그런 모양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모빌리티 사업 쪽, 기존의 모빌리티 사업을 더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애플과의 협업이 깨지면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재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과 협업이 분명히 좋은 긍정적이고 브랜드 가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빌리티 분야가 애플이 다 가져가 버린다면 기아차는 그냥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딱 사태 이후에 시장 전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노딱 사태 전에는 2026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1억 대가 넘을 걸로 봤습니다만, 노딱 사태 이후에는 9,4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는 오히려 7.4% 정도 증가한 1,0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대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했고 환경 규제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도 친환경과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가 지금 모빌리티 사업 쪽에 앞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분명히 외부 환경 요소로서 중요하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EV 차량 중심이 될 거고, B2C 쪽에서 B2B하고 B2G가 확장된다. 특히 이제 B2G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분야인데, 국내 공공 분야는 작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해외 쪽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기업들, 특히 기아가 공략할 수 있느냐 지켜봐야 되겠죠. 환경차 판매 계획을 보시면 2030년에 기아는 405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 정도를 환경차 판매 비중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분야가 11% 수준인데 2030년에는 40% 수준까지 높이겠다. 만약에 정말 기아차가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증가분의 40% 정도를 EV 계열에서 해낸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분명히 다시 재평가 받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EV 전환 구체화 내용을 보시면 전용 EV, 우리가 eGMP 아시죠? 네, 이쪽에 이제 전용 EV를 활용할 텐데 승용차가 3종, RV가 4종이에요. 파생 EV 쪽은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전용 EV 쪽이 중요하니까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RV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RV 쪽에 4종의 그런 차량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11종을 풀 라인업을 갖추겠다. 특히 2026년까지 11개 차종의 풀 라인업을 갖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말 진행되는지 꾸준하게 추적을 해야 되겠죠. EV 플랫폼 기술은 이미 현대차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2단계로 출발해서 2023년까지 자율주행 3단계로 가서 결국 2025년 이후에 자율주행 4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플과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부분이 협업으로 진행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자율주행을 애플이 쏙 가져가 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구독경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EV 인프라 쪽도 기아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초급속 충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20개소 120기 정도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주 쪽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EV 인프라 구축에 지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출시될 이제 CV의 차별화 요인을 보면 사실 아이오닉과 크게 차이가 없죠. 주행거리가 500km 한 번 충전에 또 4분대 충전을 통해서 1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제로백이 3초대입니다. 뭐 나쁘지 않는 스펙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출시 같은 경우는 21년 3월 말이니까 올 3월 말에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7월 달에 이제 런칭 계획되어 있는데 차량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모습만 나와도 디자인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죠. EV 차량 중에서 뭐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기아만이 가질 수 있는 PBV 사업조 이쪽이 조금은 빨라졌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까지 기존 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 PBV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받지 못할 거예요. 2023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이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플랫폼은 25년이나 돼야 됩니다. 기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로소 돼야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그런 차량들을 생산해낼 수 있죠. 디자인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모빌리티향의 전용 택시, 뭐 밴 같은 물류 쪽, 택배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리테일향, 레저용 차량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내년도에 최초 PBV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어떤 모델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PBV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인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의 바디 다양화, 이 디자인의 다양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기아가 목표하고 있는 마이크로 PBV라든지 스몰 보드 PBV라든지 라지 PBV라든지 이런 대응을 아주 다양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무인 자율주행 배송이라든지 음식 로봇 배송, 로봇 택시라든지 카고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고 세련된 디자인,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그런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PBV 사업이 목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기아차는 글로벌 100만 대 판매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아에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아는 이미 구독 경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EV 기반 구독과 쉐어링 결합 서비스를 론칭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목표 보유 비율은 2021년 12.7%에서 2030년 90% 수준까지인데요. 다만 대수가 크진 않습니다. 7만 대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만 대 수준의 B2G 시장에서 B2C로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서비스 외에 시간을 개인 대여 서비스를 활용한 쉐어링 서비스로 지금 결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기아차는 위블이라고 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2018년 9월입니다. 분 단위, 시간 단위, 1단위의 그런 카쉐어링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러시아에는 2020년 9월에 기아 모빌리티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딜러 네트워크에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딜러가 이제 그동안 단순 판매망에서 벗어나서 1단위의 그런 쉐어링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월 단위, 연 단위의 그런 차량 대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판매 방식 외의 서비스니까 판매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기아 플렉스 서비스를 지금 2019년 6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 플렉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월 단위 구독 경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 신차 중고차의 구독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차량 판매 사업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간다. 그런데 단순 차량 판매만 갖고는 기아가 혁신적으로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그룹사 미래 핵심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쪽에 기아 투자 비중이 지금 40% 정도가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구독경제가 진정한 구독경제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도 군용과 특수 차량에 연관돼서 기아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도 투자 비중이 40% 정도 되고요. 유해인 같은 경우는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앞으로 부각돼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아의 2020년 글로벌 판매 실적을 보면 266.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수요가 마이너스 16%였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을 했죠. 시장 점유율도 오히려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역시 1.8%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2.8%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의미는 기아차에 대한 브랜드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히려 감소했고요. 특히 기아의 강점인 SUV 쪽, 이쪽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3%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42%나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수는 뭐 6만 대밖에 안 됩니다만 EV 쪽 차량이 111%나 증가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면 분명히 기아차에 지금 30조 원대, 35조 원대 그런 시가총액은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목표 대수가 293만 대로 약 10% 정도 더 높은 판매 목표를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올해 1분기 때는 K7의 후속 준대형 승용차가 완전히 이제 풀모델 체인지업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이제 스포티지 후속 SUV가 출시가 되고 3분기에 이제 과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CV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잘 나와야 정말 미래차로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나머지 뭐 K3, K9, C도 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전기차하고 인기 모델들의 후속 모델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또 실적에 연관성을 갖겠죠. 21년도 손익 목표 보면 도매 판매는 뭐 12% 늘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매출액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좀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증감할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판매 대수 증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ASP의 개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2020년에도 높아졌으니까요. 2021년에도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회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2021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정도를 찍는다 그러면 지금의 35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고평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또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기아의 중장기 재무 목표를 보시면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3.5%에서 2022년에는 원래 이제 5% 수준을 전망을 했었는데 목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6.7%로 ASP 상승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거죠. 6.7%, 그리고 2025년에는 7.9%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전기차인데 전기차 수익성 로드맵을 보시면 2021년 올해 같은 경우 CV가 출시가 되면 드디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2025년이 되면 EV 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8% 타겟팅에 도달할 거로 지금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장비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또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6개년 투자 계획을 보시면 기아는 29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 부분이 18.8조 원인데 작년도에 발표한 것보다 0.9조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걸 바로 미래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10.1조 원으로 미래사업 부분 투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가 또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기초연금이 4조 2천억 수준이었는데 기말연금이 10조 1,600억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차입금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차입금을 4조씩이나 증가시킨 이유는 미래 전략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는 집행이 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현금은 10조 정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어딘가엔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를 지금 회사는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2022년을 기준으로 회사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을 6.7%까지 도달시킨다 그러면 ROE는 13.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한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랬어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배당 성향도 꾸준히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25에서 30%인데 2022년부터는 뭐 30%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는 거니까요.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매번 실적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회사가 가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난번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초급등이 나왔고 그 위에 고점에서 지금 엄청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관련된 재료가 소멸이 됐죠. 일단 애플과의 협력을 현대차가 공식 부인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타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에서 수렴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예요. 단타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중기 투자, 중장기 투자자라든지 또는 단타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자리가 깨지는 것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증시가 다 같이 급락 나왔을 때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 이 8만원 윗자리가 애플의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힘없이 깨지면서 투매가 나와서 쭉 밀려버린다. 이게 깨지면서요. 네, 그러면 오히려 단타를 할 사람들도 단타 자리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뭐 더 없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35조인데 이 자리 깨고 쭉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시가총액은 30조, 뭐 28조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아가 목표로 한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수준인데 그 정도 달성하면 애플의 소멸 시기인 이 깨졌던 이 8만원짜리까지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런 실적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유동성 환경에서 굳이 다른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는 것보다는 미래 전략이 세워져 있고 그 길로 가는 그런 대형 회사들의 계속 수급이 머물거나 거기서 손바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면 기아차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우리가 쉬고 있는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가 뭐 양호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도 긍정적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긍정적 흐름이 나온다 해도 흥분하지 말고 본인이 노리는 그런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애플이 아니어도 기회는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